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시가 국비 7조 원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부산의 핵심 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 기반이 마련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민선 7기 2년차에 접어드는 해인 만큼 2020년 부산시의 중점 사업을 살펴보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펼쳐나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9년 한 해에도 부산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해에는 어떤 정책들의 시민 체감도가 좀 높았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시가 이제 4,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아세안 정상회담, 그다음에 뭐 난임 치료 바우처 제도, 그다음에 보행권, 그다음에 이제 저기 강서구에 새로운 일자리를 도입하는 뭐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에 좀 자리매김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정책들이 시민들한테 체감이 많이 되었던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객관식으로 질문이 갔을 거고 예시에 의해서 이제 했을 거라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별히 또 보면 뭐 에코 델타 시티에 대한 국비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사업으로 꼽았다는 데서 약간 조금 이제 어떻게 이 설문을 조사했는지 좀 궁금한 점이 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그 시민들이 뽑은 정책 중에서 사람 우선 보행 도시나 아니면 안전속도 5030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안전속도 5030은 사실 좀 이제 찬반 호불호가 되게 나뉘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이제 체감하고 뭐 행복한 정책으로 선정됐다는데 좀 의아한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행 우선 도시나 아니면 안전속도 5030은 부산시가 좀 역점을 들여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좀 최초로 도입하는 정책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되게 이제 고무적이고 좀 지속적으로 좀 이제 그 정책에 꺾임 없이 왜곡 없이 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두 정책은 사실은 시민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소득이나 남녀 누구 관계없이 모두 다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고 또한 시민의식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정책은 되게 뭐 좋은 정책이고 그리고 좀 지속되고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좀 바라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지난해 부산시정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이 과연 얼마나 나아졌는가 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긍정보다는 좀 부정이 좀 강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상당히 내외적으로 아주 엄중한 상황이었었거든요. 외적으로 뭐 한일 간의 관계 악화라든가 미중 무역 갈등 뭐 이러고 인해서 국내적으로도 뭐 지역 경제 침체, 부산시 측면에 있어서도요. 저출산 부분이라든가 인구 유출 심화로 이제 지역 소멸 위기가 치닫는 그런 시군구도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시가 얼마만큼 엄중한 마음으로 일을 했는가를 놓고 봤을 때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만은요. 그래서 좀 대우 반성을 좀 해서 2020년에는 진짜 새로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건 좋은 기회였습니다. 뭐 2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분위기는 좋았었는데 외적인 내적인 환경 근데 거기에 좀 부응하지 못한 좀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 지난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그 이제 정권이 이제 처음으로 정당이 바뀌었죠. 정권을 잡은 정당이. 그러면서 이제 기대했던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시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 특히 이제 대구 지역보다 좀 못했던 노사관계 아니면 노와 정예관계, 노정관계 이런 것들은 고질적인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거돈 시장은 이제 후보자 시절 그리고 인수위 시절에 시민들과 소통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협치를 하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노동 존중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 보면 특히 이제 서울이나 강주 이런 데 예를 들어 보면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협치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에서는 잘 하지 않았던 노동 정책을 과감하게 좀 추진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산 지역엔 그런 것이 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번 7기 민선 시장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시장의 의지가 강력해야지 추진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도 보면 시장의 의지는 강력하더라도 공무원들의 반발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한 정책 중에 하나가 협치나
노동 정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은 강력하게 추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 의 체감에서 저희가 시민사회나 노동계에서 느꼈을 때는 시민사회와 소통, 시민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이제 노동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여전히 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올해는 좀 시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의지를 좀 표명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국비 7조 원 시대를 맞이하면서 부산의 핵심 사업들이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부산시가 추진할 핵심 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어떻게 보면 2020년에는 시정의 어떤 비전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가시화시키는 해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말 이제 부산시에서요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걸 발표했는데요. 그 크게 세 가지로 보면은 부산 대개조 3대 추진 전략으로서 이제 연결 사업, 혁신 사업, 그리고 이제 균형 사업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크게 이제 세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요. 무엇보다도 부산시가 일자리가 좀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는 지역 경제 창출하고 신성장 동력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앞으로 좀 역점을 둬서 해야 될 이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 창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부산의 주력이 이제 항만, 물류, 수산, 뭐 제조, 기계 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좀 활성화시키면서 또 4차 산업혁명에 연관시켜가지고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뭐 이외에도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그런 중점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에너지나 뭐 자동차, 뭐 신재생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역점을 둬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 대개조 사업인데요. 뭐 어떻게 보면 주로 이제 짐 사업이 하드웨어에 좀 치중됐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대규모 SOC 같은 사업들이요. 올해 총선이 있고 또 뭐 그 연관돼서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표를 얻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도 거기에 관련 국비 7조 원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이제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좋습니다. 뭐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시민의 삶을 좀 편안하고 좀 윤택하고 좀 안락하게 해주는 데 연관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로뿐만 아니라 생활과 밀접한 이제 뭐 문화시설이라든가 뭐 체육관 뭐 이런 공원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시민 행복 분야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의 어떤 정책 기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중앙정부에 있어서도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 부산에 있어서도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꼭지 자체가 삶의 시민 뭐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관련이 되지만은 과연 그게 진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인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약간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부산시가 올해 2020년에 핵심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신 대로 부산 대개조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을 하고 이제 부산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뭐 북항 재개발 그리고 경부선 철도 지하화 이런 것들은 사실 부산의 원도심을 정말 확 바꾸겠다는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이나 또 기대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부산 대개조 10대 핵심 프로젝트 사업을 보면 오거돈 시장이 이제 후보자 시절, 인수위 시절 토건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행복한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 발표된 건 처음에는 좀 그런 의지를 보이신 것 같아요. 뭐 시민공원 주변의 아파트도 좀 뭐 낮추겠다는 의지도 보이셨고, 근데 이제 발표한 핵심 프로젝트는 토건 사업이 중심이 아닌가 하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연결해서 이제 북항 재개발 사업을 보면 북항은 뭐 잘 알다시피 일본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에서 개발된 곳입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했던 곳이고요. 이제 드디어 100년 만에 부산 시민들에게 이제 다시 돌려지는데 그 돌려지는 것이 또다시 이제 어떤 땅값 중심의 개발 논리 중심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그럼 이제 그런 북한 개발이 잘 되어서 원도심과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북한 개발이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원도심과의 연결점은 뭐 연결 도로를 놓는다든지 데크를 놓는다든지 이것 이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북항이 재개발됨으로써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리고 부산시의 잘못된 정책으로 원도심이 사실 공동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산 외곽으로 다 사회적인 인프라, 문화, 교육을 다 빼버렸으니까 당연히 원도심은 공동화되죠. 그런 잘못된 정책을 만회한다는 생각으로 북한 재개발을 하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원도심에 다시 또 사람들이 몰리는 이런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이 재개발되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는 뭐 해수부나 아니면 BPA 중심, 특히 해수부 중심으로 일이 추진되다 보니까 부산시도 사실은 개입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좀 의견을 내거나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많이 진행돼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부산시가 이제 뒷짐 좀 그만 지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우려되는 점이나 기대되는 점 어떤 게 있으신가요? 사무총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부산 한강의 오페라 하우스인가요? 그 예. 관련돼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 부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문화예술 관련된 인프라가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번에 예산 문제로 좀 어떤 발목이 잡힌 측면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이런 부산 오페라 하우스 같은 시설을 건립할 때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공감해서 수렴해가지고 이제 추진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지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예산에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인가요? 그때 부산항 오페라 건립에 그때부터 예산이 좀 약간 좀 제약이 좀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예산을 부산시가 단추 제출한 것에 대해서 약간 못 미치는 예산으로 이제 변경돼서 그 입장은 기재부에서 이제 수용하기 어렵다는 네. 입장을 이제 보여줘가지고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이제 켜졌죠. 뭐 이런 저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사전에 긴밀해진 어떤 실행 계획을 가지고서 차근차근히 준비되는데 네. 너무 빨리 서둘러서 하려는 측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과정에서 사실 어떤 무리한 그런 어떤 수가 좀 많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북한 그 재개발뿐만 아니라 이 재개발과 연관될 이 오페라 사업도 상당히 중차대한 사업인데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네. 시민의 좀 동의 좀 얻고 또 시민단체 의견도 좀 들어서 또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충분히 좀 참고해가지고 좀 속도는 걸리더라도 네. 내실 있게 좀 차근차근히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부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그런 북한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예. 당장에 눈에 보이는 맞습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좀 내실 있게 꾸준히 시간을 두고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또 2030 부산 월드엑스포를 통해서 지금 원도심 대개조 사업을 활성시킬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상당히 부산의 어떤 미래의 앞날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들입니다. 네. 2030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록 엑스포로 최초로 이제 좀 추진하는 사업인데, 러시아라든가 그 아제르바이잔, 프랑스 특히 이 도시들도 상당히 저력 있는 도시들이거든요. 네. 여기 도시들을 경쟁하기 위해서는 부산시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뭐 그 중앙 정부 힘도 필요하지만은 전체적인 국가적인 측면에서 어떤 지원과 협력 그런 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자연히 이런 등록 엑스포가 만약에 유치되기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로서 배후 인프라로서 이제 동남권 관문공항이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해묵은 오래된 과제인데 사실 보면 어떻게 좀 안타까운 게 좀 진척이 상당히 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선거 때마다 하나 이슈로 등장하고 총선 네. 때도 이번에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 시장이 이제 시장 맞고 나서도 지금 오는 기간 동안에 뚜렷이 진전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것을 좀 반성을 먼저 좀 하고 네. 먼저 부산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지지나 공감들을 먼저 좀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이걸 하기 위해서 아마 추진 여건이 녹록치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공감대 먼저 좀 확보해서 추진하는 성공적으로 하려면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부산시 차원에서는 뭐 부산의 되게 장밋빛 미래를 이제 그리면서 뭐 대개조 10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역경제 침체, 저출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부산시 사회 문제로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 사회복지 예산도 좀 확대 편성하고 관련 정책들 마련을 했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는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부산시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근데 이와 더불어서 급속한 고령화나 아니면 이제 역외 유출, 그다음에 청년들의 또 역외 유출 이런 부분이 왜 이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리고 좀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여기에 맞는 이제 대응 전략이 필요한데 네. 예를 들어 이제 부산 지역에 이제 일자리가 적고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떠난다는 말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일자리가 적은 이유가 뭐 제조업이나 대기업 없는 건 다 아시는 현실이고 그러면 네.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그럼 자영업자들이 어떤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이제 대책이 나와야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민사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예를 들면 이제 지역화폐를 도입하자라고 했는데 예. 사실 지역화폐 도입 과정에서도 뭐 외부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던 수많은 갈등들, 그렇죠. 논쟁들, 뭐 보이콧들이 사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뭐 그렇죠.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예.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정말로 부산시가 경기 활성화 그리고 지금 부산의 경기의 체질이 자영업자 중심인데 그 자영업자들의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네. 그다음에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뭐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들도 내놓고 있고 근데 네. 이제 뭐 또 그거와 반대로 시청 앞 행복주택은 또 관공서를 넣기 위해서 또 일부 세대를 축소한다. 근데 이런 이제 좀 정반대되는 정책을 펴고 있죠. 근데 네. 그런 정책을 펼 때는 사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그럼 똑같이 어느 지역에다 행복주택을 다시 할 건지에 대한 좀 대안을 마련해 놓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부산시가 조금 이제 성숙하지 못한 정책의 진행이나 발표를 하고 있는 점에서 되게 이제 그 지지나 아니면 좀 그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그리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물론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야 되는데 아주 즉자적인 아니면 좀 표면적인 이런 대책만 내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정말로 이들이 원하는 게 무언지를 네. 조금 더 곰곰이 고민해보고 그들과 소통 속에서 좀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나마 이제 좀 반가운 소식은 이제 민선책이 2년 차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2020년 더 나은 시정을 돼서 조금 보완됐으면 좋겠는 점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이제 24시간 안전한 관문 공항 관련해서도 시민들의 어떤 반응은 상당히 좀 아주 좀 따갑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좀 더 이런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앞으로 2020년에도 이제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시민 만족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시민은 의식은 변하고요. 어떻게 행정 환경도 막 변하는데 이 행정만 잘 안 변하고 있습니다. 이 고질적인 어떤 병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2020년에는 진짜 시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의사소통도 좀 아주 소통도 잘하고 네. 그리고 이 하는 일에 있어서도 진짜 지역 경제 체질도 좀 바꾸고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도 체감됐을 정도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정도로 자기 만족이 아니라 시민 만족에 포커스를 맞춰서 네. 2020년에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사무처장님도 좀 짧게 말씀 네네. 부탁드립니다. 이전 정권하고 좀 반대로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전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부산이 산과 바다와 그리고 강을 끼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인데 네. 토건주의 성장연합에 의해서 계속 고층으로 가고 무분별하게 난개발이 됐죠. 네. 근데 시장님이 분명히 토건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하겠다 하셨고 그게 가장 큰 이제 문제였고 또 하나 더는 시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사회적 약자 계층인 노동자 그룹 이런 그룹들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토건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그리고 시민과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계층들과의 소통 이런 기조 속에서 정책과 앞으로 시정을 꾸려 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정말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민선책이 2년 차인데요. 앞으로 부산시가 내놓고 있는 다양한 시책들 어떻게 잘 추진해갈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